한반도에 배치되었던 핵 로켓 어네스트 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폭풍 군단 따위 한 방에 날려버릴 어네스트 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차가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보병을 갈아마신 기관총조차 전차 앞에선 물총에 불과했고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원자폭탄 앞에선 튼튼한 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원자폭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만든 역작 V2 로켓이 눈에 들어오죠. 미국은 V2 완성품을 본토로 가져왔고 100발 이상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부품은 물론 베르너 폰 브라운과 발터 도른베르거 등 독일의 로켓 기술진 130명까지 데려왔습니다. 반면 소련은 독일의 로켓 기술진 중 V2의 유도장치를 만든 헬무트 그레투룹 단 한 명만 데려올 수 있었지만 소련에도 천재는 있었습니다. 소련은 1947년 V2를 복제한 R1을 만들더니 10년 후에는 R7을 만들어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는 위협을 달성하는데요. 반면 인력과 자원 모두 풍부한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서 성과가 없다시피 했죠. 그래서 합참은 미사일 개발과 사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했고 새 정책의 내용은 각 군이 필요와 임무 유형에 따라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사일과 로켓에 할당된 예산은 부족했고 시행착오와 개발 혼선이 겹치면서 다 가졌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존 R 하지 중장은 육군장비위원회에 육군의 무기체계를 싹 훑어보고 현재 필요한 걸 정리해오라고 했는데요. 위원회는 핵폭탄이나 전략폭격기 대신 육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신 무기체계는 무엇일지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로켓과 미사일에 주목했죠. 미 육군 병기국은 위원회가 쓴 보고서를 쓱 보더니 1950년 말부터 더글러스 항공과 함께 핵탄두를 쏠 수 있을 정도로 큰 로켓 개발에 나섰고 이 로켓에는 어네스트 존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 육군은 어네스트 존 개발 당시 6.25 전쟁으로 포병 탄약 문제와 한계에 부딪혔고 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은 여전히 높아서 양쪽 모두 상대할 전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 육군은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어네스트 존에 고폭탄 대신 핵탄두를 넣은 거였고 시험 발사는 1951년 6월부터 1953년 1월까지 계속됐는데요.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9월부터 M31 어네스트 존이란 제식명으로 배치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런 어네스트 존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네스트 존은 전장 8.3m에 직경은 762mm이며 중량 2640kg에 탄두는 핵탄두 혹은 고폭탄이고 속도는 마하 2.3에 사거리는 24.8km입니다. 어네스트 존은 매우 단순해서 그냥 육군 수송 트럭에 로켓 발사대를 얹은 형태인데요. 그런데도 어네스트 존은 핵탄두를 발사하는 최초의 이동식 발사 시스템이라는 전술적 의미가 있죠. 하지만 어네스트 존은 급조된 무기라 1955년부터 어네스트 존의 개량형 개발이 추진됐지만 더글러스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고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업은 지연됐습니다. 겨우겨우 1958년에 더글라스가 어네스트 존 개량형을 설계해내면서 XM-50이 등장했습니다. 1958년 6월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해 이듬해 7월까지 모든 개발 일정을 종료했고 1960년 M50 어네스트 존이란 제식명을 붙이더니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했는데요. M50은 신형 로켓 모터를 달아 추력을 향상했고 로켓 끝에 설계를 바꿔 비행 안정성을 높였죠. 덕분에 M50의 사거리는 25km에서 40km로 늘어났고 이후 M50의 개량형인 M50A1도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어네스트 존은 분명 핵 로켓이지만 가볍고 단순한 덕에 재래식 대구경 야포 전력에 비해 훨씬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미군이 소련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습니다. 어네스트 존은 미군이 보유한 핵무기 가운데 가장 쓰기 쉬운 장비인데요. 6명의 인원이 크레인을 이용해 현장에서 조립하는데 약 5분이 걸리죠. 이런 어네스트 존의 추진체는 영하 17도씨에서 영상 48도씨 사이에서 발사할 수 있어서 날씨가 추우면 전기담요를 덮어 최적 온도인 25도씨를 유지합니다. 이 전기담요는
이유는 날씨가 더우면 열을 막는 역할도 하고 발사 차량과 운반 트레일러에 달린 발전기로 필요한 전기를 받습니다. 어네스트존은 직역하면 정직한 존으로 핵무기다운 정직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미군 최초의 전술 핵탄두인 W7은 애초에 전폭기에 탑재하는 무장이었지만 어네스트존에도 장착할 수 있는 크기였죠. W7은 쓰는 무기 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8에서 61킬로톤 사이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어네스트존에 장착된 W7의 파괴력은 20킬로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W7을 대체할 W31이 개발되자 어네스트존의 탄두로 쓰였고 이 녀석의 파괴력은 40킬로톤으로 2배 향상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히로시마를 쑥대밭으로 만든 리틀보이가 15킬로톤으로 W7이 이런 리틀보이보다 강하고 W31은 나가사키를 날린 팬맨보다 강한 건데요. 이런 걸 수송트럭 위에 얹고 로켓으로 쏘다니 냉전시대가 얼마나 광기였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어네스트존에는 고폭탄 같은 평범한 탄두도 장착할 수 있지만 신경가스 살포 수단으로도 쓰려다가 우리가 무슨 북한이나 소련이냐며 그만뒀습니다. 어네스트존과 같은 시기에는 280mm 원자포 아토믹 애니도 존재했지만 어네스트존은 아토믹 애니보다 작고 가벼워서 어디 숨기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네스트존은 로켓을 쏠 때 발생하는 화염 때문에 어디서 쐈는지 대놓고 알려주는 수준이라 적의 막공격에 취약하다는 약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네스트존을 수송 트럭에 탑재해서 빠르게 쏘고 튈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발사 차량은 M54 5톤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외에도 로켓 운반용 트레일러, 탄체 운반 트레일러, 견인 트럭, 로켓 운반 트럭, 작업용 트레일러 등 다양한 차량이 따라다닙니다. 어네스트존은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1951년 6월 시험 발사를 마치기 무섭게 포병 로켓으로 제한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1954년 봄 유럽에 최초의 어네스트존 부대가 배치됐고 배치와 동시에 개량이 진행돼서 1960년까지 개량형 포함 7,800발이 생산됐는데요. 그러니까 1954년부터 단 6년 만에 핵로켓을 7,800발이나 찍어냈다는 거죠. 도시를 7,800번은 날려버릴 화력을 갖춘 미군은 6.25 전쟁에서 중공군에게 시달린 경험 때문에 한반도에 어네스트존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의 기술 발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라서 어네스트존은 1965년에 양산이 끝나고 1973년부터 MGM-52 랜스 미사일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어네스트존은 바로 퇴역하지 않고 미 주방위군으로 이전되거나 동맹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어네스트존이 다른 미사일보다 훨씬 더 단순해서 쓰기 쉬웠기 때문이고 베트남에서 함께 싸운 한국도 어네스트존을 받았었죠. 나토군은 1985년에 어네스트존을 퇴역시켰지만 한국, 그리스, 터키 등의 국가들은 1990년대 말까지도 어네스트존을 운용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자 핵탄두를 제외한 어네스트존을 이전받아 1970년대 초부터 운용해왔습니다. 한국 육군이 어네스트존을 퇴역시킨 건 에이테크მს를 도입했기 때문이었고 2000년대까지도 일부 부대 편제가 유지되다가 2010년대 초에 완전히 해체됐는데요. 이렇듯 한반도에 배치됐던 핵전력인 어네스트존은 그 탄두만 바꿔서 우리나라를 지켜왔고 리틀존이란 파생형까지 만들어졌죠. 리틀존은 어네스트존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든 버전으로 파괴력이 1에서 10킬로톤이나 되는 핵탄두를 탑재한 엄연한 핵무기입니다. 이런 리틀존은 전장 4.4m에 중량은 350kg으로 사실상 사람 여럿이 나눠 들 수 있는 수준인데다 발사 차량도 필요 없이 발사대에서 그냥 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네스트존에 비해 포지션이 애매했는지 고작 8년 만에 퇴역했는데요. 이걸 열심히 만든 더글러스 직원들의 표정이 어떨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냉전 시대가 끝나고 핵무기 수 자체는 줄었지만 3차 세계대전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많은 나라가 전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강력한 힘뿐이라 핵무장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무5의 핵탄두를 장착하면 북한이 감히 까불지 못하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을 압도해서 북한은 괜히 우리나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사상 최초의 핵 로켓 어네스트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